안녕하세요. 일찍 시작을 하시네요, 공부를. 여기 계신 분들 일찍 시작하시는데, 그러니까 매번 이제 제가 맨 처음 시험장 간 게 2013학년도 2012년이니까 그게 벌써 12년 전이더라고요. 그때 제가 그 노영석 27세 때 그 처음 리트 시험을 대학 다니면서 한번 봤었고, 그러고 2016학년도 시험을 그러니까 노영석 30세 때 그래도 그때는 언어 다 맞고 로스쿨 입학은 그때 됐었어요. 그리고 그 이후에 17, 18, 19, 20학년도에 한 번 본 시험에 응시를 못하고 21, 22, 23, 24, 25 이렇게 매번 응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특히 두 과목 중에 오히려 언어이해 과목은 갈 때마다 되게 후달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1년도 이후로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약간 쉬웠어요. 분명히 예년 최근 출제 난이도에 비해서는 약간 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 이후에 분명히 언어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10지문 30문제를 온전하게 다 풀기가 예전엔 시간이 남았었거든요. 19학년도 시험을 칠 때까지는. 근데 21학년도부터는 제가 시험장에 가서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여유 있게 남진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훨씬 후달리고 시험에 임하는 게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도 무탈하게 잘 넘어가서 100분위가 98이 나왔는데 그것도 치고 나서도 막 마음이 다 개운하니 오늘 진짜 잘 봤다 이런 느낌이 들지도 않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이징 커브가 이제 지난 나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. 이게 신체도 나이를 먹지만 뇌도 분명히 늙고 느려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탈하게 시험을 칠 수 있는 건 저 출제 기관이 언어이해 시험에서 요구하는 걸 온전하게 그래도 좀 대부분의 문제에서 모든 문제를 다 맞추지 못하니까 모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다 해내진 못하는 거죠. 근데 대다수의 문제에서 저쪽에서 요구하는 걸 분명히 좀 잘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니면 인강으로 듣고 계신 분들하고 저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책을 던져주고 야, 너 이거 한번 읽고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서적을 놓고 시간 제한 없이 한번 오늘 하루 줄 테니까 잘 읽어봐.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 독해력이나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일 큰 이유는 나이듦인 것 같아요. 나이듦이라는 이유로 분명히 조금 느려지고 단기적으로 무언가를 외우는 능력이 떨어졌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분 줄 테니까 10지문 리트 한번 풀어볼래 했을 때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을 이길 수 있거든요. 아직까지는. 그러니까 뭐 100분이 98이니까 약간 좀 막 슈퍼스타 느낌은 아니지만 대다수는 이겨요.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글을 읽을 때와 이 시험에서 무언가 글을 읽을 때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최근 21년도부터 계속 그 이전 시험은 조금 이제 옛날이니까 좀 치우고 21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 이렇게 시험을 쭉 봐오면서 평균이 15에서 17 정도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. 쉬운 시험은 평균이 17까지 올라가고 좀 어려운 시험은 평균이 15까지 떨어지고 근데 24년도 시험이 바로 작년 시험이 평균이 15까지 떨어졌고 역대 가장 어려운 언어이해 시험이라고 다들 평을 하거든요. 그리고 올해 시험은 조금 최근 거에서는 좀 쉬워지고 근데 그 차이를 이제는 좀 알겠어요. 그 평균을 조절하는 차이가 우리는 크게 글을 읽고 문제를 풀 때 두 가지를 신경을 써야 하는데 거시적으로 그래서 좀 방향을 나누고 구분을 하고 긍정, 부정 정도를 잡아내는 게 거시적인 독해와 그걸 통한 문제 판단, 선지 판단이라고 한다면 또 문장과 문장을 딱 비교해 가면서 씨발 이게 뭔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 조금 지문 문장을 약간 바꿔놓는 게 미시적인 선지 판단이 들어가거든요. 그런데 미시적인 선지 판단이 사실 본 시험에 가서 너무 대단히 어려워요. 기출 문제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문장 대표적으로는 뭐 2016학년도 레이저 냉각 지문에서 다가오는 원자의 공명 진동수 레이저 빛을 쏘면 뭐 원자 내 에너지가 E1에서 E2로 이동한다라는
그 선지 문장이 있고 지문 문장에서 분명히 이 원에서 이 투로 이동을 하는데 다가오는 원자가 아니라 정지해 있는 특정한 원자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다른 걸 잡아내는 게 그런 선지 구성의 개수가 늘어나면 평균이 슥 그만큼 떨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종류의 선지가 굉장히 적었어요.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지점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145를 받아서 서울대 로스쿨을 가는 것도 너무너무 기쁜 일이겠지만 사실 이 시험에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놔야 될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한 120 중반 정도의 성적은 그러니까 언어에서 적어도 뭐 85 정도 100분위는 좀 당일 내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던가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방을 만들어 놓는 게 이 시험에서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글을 읽을 때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내가 구분한 걸 가지고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우리가 처음 3일 동안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글을 거시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면서 글을 읽고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선지 판단까지 이어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문을 어떻게 최소한이고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 지문에서 그걸 이야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앞에 띄워드리고 문제를 풀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지만 지금 너무 초반이고 하니까 너무 시간에 연연하기보다는 요 정도 페이스를 그래도 내가 본 시험장 가서는 해야 되는 게 요 정도 페이스는 내가 갖고 가야 되는구나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먼저 그 1번에서 3번 지문 읽으시고 1번에서 3번 지문을 읽으시고 우리 2번 문제만 하나만 풀어볼게요. 오늘은. 그러니까 그 인문 강의 초반에는 모든 문제를 막 빠바바바 풀기보다는 내가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그걸 어떻게 선지 판단으로 들고 갈지 중요한 문제 위주로 좀 찝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문 편안하게 읽으시고 편안하게 원래 하던 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문제는 2번 문제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